반갑습니다. LG전자의 실전 매매를 도와드릴 전세혁전입니다. LG전자가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15만 원을 돌파 못하는 윗꼬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돌파를 생각하고 오늘 매수하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 좀 끝까지 좀 들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LG전자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니까 이제 재료 소멸이 돼가지고 다시 빠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이 회사가 좋고 기업 내용이 너무 좋다면은 그 가격이 좋을 때, 가격이 쌀 때 우리는 매수를 해가지고 비싸게 사는 게 일단 1차적인 목표일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일전에 영상으로 이 11만 원권 이하에서는 매수에 가담하고 10만 원권에서는 이탈이 없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 실적 발표도 나고 고점이니까 파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좋은 기업을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우리 목표잖아요. 그런데 목표가 이제 비싸게 팔 때는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 고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전쟁같이 갑자기 변수가 생겼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까지 못하고 밀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변수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기술적으로 고점에 있는 자리가 이게 걸릴 것이냐 말 것이냐 판단하려면 이 아래쪽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거나, 혹은 오늘 이걸 돌파를 생각해 가지고 매수하신 분들이 갖고 있는 매수에 대한 근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근거가 이 돌파를 할 만한가? 이게 먼저겠죠. 첫 번째는 그래서 가치적 관점이 지금 맞아 떨어지는가가 일단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실적이 지금 나온 부분이, 저는 실적 나와서 재료 소멸이 아니고 이 실적 발표에 의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압도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재료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는 차트가 이렇다 뭐렇다, 물론 관리는 하거나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내가 단가가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고 비중이 높을 수도 있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LG전자가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서 오늘 물린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단가 위로 올라와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고 그런 상황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충분히 지금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도 않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구간을 넘어가고 나서 추가적 고점이 나왔을 때 그때 또 기술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은 주가가 쌀 때 우리가 기업을 보고 매수를 했어요. 올라와가지고 전고점이 오니까 이 전고점이 또 걸리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할 때, 이거에서 샀던 그 재료에 대한 크기가 이거를 충분히 높게 올라갔다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여기서는 흔들기가 나오다고 혹은 기술적으로 살짝 깨짐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팔아야겠습니까? 그 위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의 조금의 약간의 흔들림은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아래쪽에서 우리가 생각했던 근거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에도 맞아 떨어지냐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맞죠?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 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된 내용 이후에 현재 상태에 대해서 기술적 관점과 함께 단기적인 매매 방법도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실전 전략과 목표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매매를 해가지고 최고점에 팔 것인지까지 하면은 또 LG전자 다음 주에 우리가 대응하는데 너무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여러분들, LG전자 우리가 결국에 고점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가야 되잖아요. 가자라고 댓글 하나씩 좀 달아주시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 한번 눌러주셨다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가 지금 우리 이 구간에서 제가 매수를 했을 때 영상으로 제가 추천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보시면은 3월 13일 날이죠. 아래쪽에 보시면 3월 13일 날 11만 언더 구간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화면을 보시면은 이 왼쪽 위에 이제 10만 원 아래는 오기 어렵다. 제가 이거를 뭘로 계산했죠? 세력의 매집가, 세력의 매집 단가를 가지고 10만 원 이하로는 이 세력들이 내릴 생각이 없을 거다. 최근에 에코프로가 14만 원 이하로 못 내려올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수를 했는데, 자, 그러면 이 매수할 때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차세대 액침냉각 글로벌 동맹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 제가 칠러를 가지고 급등의 AI 데이터 센터 이제 인프라 기업이다 해서 급등이 나왔다가 급하게 밀렸어요. 전쟁 이후로. 그리고 나서 좀 약세가 이어지긴 했지만 이 칠러라고 하는 부분에서 집중을 했다. 그래서 이런 근거라는 게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첫 번째로 지금 올라왔을 때 고가를 막 해봤지만 이 근거라는 게 지금 안 좋은 문제로 바뀌었냐, 혹은 이 근거에 대한 이슈가 재료 소멸이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좀 지루하지만 한 1분 정도만 간단하게 지금 상황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먼저 제가 울트라 사이클 6대 요인이라고 해가지고 공부를 할 때 이 종목이 지금 앞으로 시세가 나올 수 있는가를 판단하려면 시장의 돈이 그쪽으로 좀 쏠릴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핍이 필요하고 새로운 거여야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LG전자가 TV를 정말 잘 만들어요. 근데 그 TV를 좀 더 잘 만든다고 해가지고 LG전자 주가가 뻥 튀게 될 수는 없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기존의 가전을 넘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 칠러라는 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고객들한테 TV 한 대 한 대를 팔았는데 지금 AI 데이터 센터에다가 칠러라는 걸 공급하는 B2B, 즉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가 되고 있다는 상황이고, 이 결핍이라고 하는 건 데이터 센터에 지금 열이 많이 나니까 그 열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결핍도 있고 가치 재평가를 받을 시기가 두 개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달랑 50% 올라오고 나서 빠졌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실적 부분들이 지금 나빴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기존의 석유화학 쪽에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LG전자 같은 본업에서도 회복세가 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실적 발표로 해서 판단이 됐고, 정책 및 면부는 AI 데이터 센터는 지금 국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상황이고 국가에서 밀어주는 사업이 지금 현재 정책이나 명분에 해당하지 않냐? AI가 들어가면 지금 정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솔직히 생각할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주주하는 밸류 정책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 시장의 유동성도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고 수급이 로테이션의 수혜를 받고 있다.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데이터 센터에 있는 관련된 종목이라고 해서 하루에 그 종목들이 다 가진 않죠. 어쩔 때는 칠러가 가고 어쩔 때는 FOP 1패 가고 어쩔 때는 CPO 가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로테이션 시장하는 구간에 오늘 약세 구간에서도 결국에 LG전자는 실적이 괜찮게 나왔기 때문에 양봉을 뽑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 수급이 한번 들어왔던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한번 보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킬러라고 하는 부분에서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전년 동기 대비 수주 물량이 3배가 급증했습니다. 지금 아직 LG전자가 폭발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기존에 있던 사업체 대비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칠러라고 하는 분야가 좀 작기 때문인데 그게 정말 폭발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2027년 칠러 단일 매출 1조 원이 목표였는데 예상보다 빠르게 조기 달성할 것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만 보고 저는 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LG전자를 지금 대체할 만한 이슈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LG전자를 지금 보유하는 관점에서 기술적 관점은 간단합니다. 전고점을 뚫느냐 마느냐잖아요. 이 뚫느냐 마느냐의 기본적인 관점에서 좀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기법상으로 봤을 땐 이 유지선이 빨간 선이 안 깨지는 상태에서 조정을 받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고 전혀 나쁜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근데 지금 여기서 좀 높게 사고 좀 낮게 샀다고 해가지고 좋아할 것도 지금 좀 밀렸으니까 나는 고생할 것도 없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좀 전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렸던 만큼 11만 원 선 밑에서 맨날 매수해서 지금 가져오고 있고 오늘 또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오히려 눌림목이 온다면 매수를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LG전자 지금 윗꼬리에 흔들리거나 어려워하지 마시고 지금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기다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공부를 해가지고 매수의 근거가 있어가지고 그걸 매도하는 날까지, 근거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져가는 게 가장 좋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단기적 관점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상승이 나올 때 추천가를 드리는데 그 추천가를 오게 되면은 3%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관리를 해가지고 단기적인 상승도 노려보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계산을 해놨는데 분차트로 봤을 땐 13만 8천 원 정도 수준에서 3% 정도 잡으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13만 8천 원 정도 수준이 내려오게 되면은 3% 정도 컷을 잡고 단기적인 관점이 될 수 있다. 이 관점에 대했을 때 이제 뒤에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래서 아래쪽으로 좀 급하게 밀리는 상황이 되면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목표가라는 거. 그러니까 LG전자가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그날 분위기하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목표가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매수할 때 그 시장 상황을 보면서 목표가랑 같이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단타 같은 경우는 그 개념에서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LG전자를 제가 역전 밴드에서 왔을 때부터 이런 이슈와 근거를 가지고 매수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공부하면서 앞으로 가져갈 건데 고점에서 우리랑 같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매도할 때도 타점 같이 잡아보시는 거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고점에 징후가 나오는, 고가에 나왔을 때는 윗꼬리에서 급하게 밀리는 거래량이 실린 하락이거나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나오는 어떤 윗꼬리 양봉 혹은 세력의 이탈 시그널이 나왔을 경우에는
그 시거래 나오는 순간 제가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드리고 나면 오늘 이런 이유 때문에 좀 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영상 보시러 오세요. 제가 이렇게 LG전자 이 아래 구간에서 매수를 말씀드렸던 만큼 또 위에 매도할 때도 이렇게 타점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구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쪽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저한테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2글자만 보내주시면 타점 신청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도할 때 같이 매도하는 타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고점에서 우리가 잘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보시고 LG전자 결국에 우리가 추세 고점까지 가져가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홀딩을 하고 가져가야 되는지 그 기점이 일단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매도할 건지 고점까지 가져가가지고 이 부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전 전략과 목표가까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종목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서 고점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그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이 전략이 뭐냐면 여러분들 제 영상 보시고 이렇게 매매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역전밴드 매매 기법 가져가셔가지고 활용하시고 그리고 단타 추천가 제가 양봉이 뜨거나 시세가 나오거나 또 세력이 들어왔을 때 드리거든요. 그 추천가 가지고 마이너스 3% 설정하셔가지고 단타 매매 들어가셔도 된다. 이렇게 빼먹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1분만 제가 이론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상승을 하면은요 주가가 이 상승을 타고 이렇게 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이론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박스권 이론인데 주가가 어느 일정한 가격대에서 계속적으로 움직이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때 이 저점에서는 매수하고 고점에서는 매도한다 이런 이론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이 바닥권에 왔을 때 박스권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고점대에 팔 수도 있고 또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 1번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 평을 타고 가는 형태로 우리가 매매를 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역전밴드 매매 기법을 말씀드리면 빨간 선은 유지선이고요. 녹색 선은 역전밴드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건 세력의 매집 단가입니다. 빨간 선은 세력이 지켜주는 선이에요. 즉 우리는 녹색 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에 올라타고 깨지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을 쓸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이고 이 고가에서 매도하는 부분들은 제가 그날 패턴을 보거나 너무 다양하게 나오니까 어떨 때는 고가에서 창향이 나오고 어떨 때는 쌍봉이 나오면서 밀리고 혹은 고가에서 세력 이탈 시그널이 나오거나 거래량이 터지는 음봉이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는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문자로 해결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래에스 증권 같은 경우는 제가 1월 2일 날 추천을 드리면서 24,000원대 정도 수준이었죠. 이제 거의 추가적인 상승률 막바지 그림이다. 그러면서 신년에 계좌에 깔고 가는 종목이라고 해서 추천을 드렸었고 그래서 고가에서 계속적으로 빨간 선이 안 깨지니까 가져가다가 깨지지도 않았는데 이 구간에서 매도 타점을 제가 왜 드렸냐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구간에서 이제 윗꼬리가 나오고 고가를 못 눕히고 나서 그 다음날 음봉이 떨어지니까 매도 타점을 잡아드린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고 앞으로 해가 나갈 건데 이 평선이 이런 식으로 타고 가면 첫 번째 눌림 자리에서는 이 구간도 매수 타점으로 봐요. 아래쪽 녹색 선과 이 빨간색 선 구간 첫 번째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데 이거 예시를 하나 드리면 대한광통신 이 7,000원대 구간 6,000원대 후반에서 제가 매수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7,000원대 매수를 해가지고 이 고가권이 17,000원대 올라올 때 추가적인 급등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정리해야 될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영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 후에 좀 전에 이 구간이었죠. 여기서 매수 추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올라왔을 때 추가적인 고점이 나오면 패턴을 보고 여기서는 이 패턴이 이제 하락 패턴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제가 타점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또 끌고 가고 끌고 가다가 어떤 구간에서 매도를 할지 어느 정도 좀 감이 잡히셨죠. 그렇다면 역전밴드 매매 기법은 끝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 방식을 통해 가지고 고점대까지 함께 가져갈 거예요. 그리고 세력들이 들어오는 이런 양봉들 같은 흐름이 나왔을 때 제가 단타 추천가도 드려요. 대우건설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 제가 이 구간에 추천을 해가지고 빨간 선을 한 번도 안 깨니까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매일 제가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근데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이 이 구간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 구간에서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제 매수도 안 하고 우리는 수익 났으니까 계속 가져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제 영상에 효용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단타 추천가를 드린다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양봉이 뜨는 날 제가 스탑가라고 그동안 말씀드렸던 가격들 있죠. 그 가격대가 손절가 3% 잡고 들어가는 단타 추천가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렇게 유지선에서 반등이 빵 나오면서 상한가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단타 추천가가 나오겠고 또 여기서도 강세가 나오니까 단타 추천가가 나오겠죠. 세력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려면 이렇게 세력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 장대 양봉에서 단타 추천가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4월 8일이죠. 4월 8일 날 영상을 보시면 트레일링 스탑 가격은 4월 8일 날 21,000원으로 잡아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4월 8일 확인이 되시죠. 그 다음날 가격을 보면은 저가가 나왔죠. 시가 개파락해서 밀렸는데 이번에 저가를 보시면 2850원이에요. 그럼 21,000원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마이너스 3%를 잡았다면 그 날만 하더라도 15% 가까이 수익이 날 수 있고 그 다음 날까지 추가적인 상승도 올라갈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끌고 갔다면 또 수익을 같이 함께 할 수 있었을 거고 또 그 다음번에 이렇게 양봉이 뜨는 날 보면 4월 15일이죠. 이날 양봉이 뜨고 나서 제가 또 저녁에 영상을 올립니다. 4월 15일 확인하시면은 여기서 트레이딩 스탑가는 26,500원이라고 29,500원을 찍었던 이 고가권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나서 4월 15일 이후에 가장 낮은 가격이 16일 날 저가가 가장 낮은데 이날 가격대를 보시면 저가가 26,650원입니다. 그러면 26,500원의 트레이딩 스탑 가격 부근에서는 매수를 한다면 또 단타 수익도 챙길 수 있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3% 이상 빠지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가져가는 관점에서 이런 수익도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영상 보시고 이 단타 추천가라든지 또 역전 밴드 매매 기법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종목 끝까지 해서 고점대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매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렇게 영상으로 좀 담기를 어렵고 실시간 시세나 흐름들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들은 이제 구독자가 되시면 제가 문자로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는 종목명의 중기 단기 말씀을 드리고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목표가는 사실 시장에 따라 움직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매도할 때는 매도 가격과 함께 종목명 사유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어요. 또한 스타일이 좀 맞거나 하신다 이런 스타일 괜찮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전화번호로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시면 타점 문자 신청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저장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종목 매도 타점 제가 보내드리고 관심 있는 종목 신규로 나올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수 타점도 한번 잡아드려 볼게요. 그러면 바로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 차트로 다시 돌아와서 보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잘 아시겠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LG전자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 가지고 일단 첫 번째로 걸리는 목표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세력의 매집가 지금 이번에 이 구간에서 올라왔던 이 세력들이 얼마의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나 그 구간까지는 혹시 갑자기 변수가 생겨서 밀리더라도 그 구간까지는 세력들이 지켜줄 만한 가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고 목표가까지 한번 가볼 건데 자 보시면은 첫 번째 LG전자 지금 현재 상승이 나왔던 이 구간에서 누가 매수를 해가지고 모아왔는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럼 바닥권에서 우리가 기준점으로 잡는 이 녹색선 위로 올라오는 장대 양봉 이 기준봉을 가지고 기준을 잡으면 4월 8일이죠. 4월 8일을 수급창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4월 8일로 봤을 때 여기서부터 외국인이 들어왔고 계속적으로 봤을 때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한번 보시면 LG전자 지금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렇게 되고 있고 개인만 매도를 하고 또 외국인이 매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127만 3,805주를 사셨네요. 그리고 오늘도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수를 들어오고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수급이 있다. 이 세력들이 그러면 이 가격대에서 얼마에 매수를 했을 것인가. 그러면 이 부분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이거 하나하나 중간중간에 외국인이 들어온 거 체크해가지고 그거 가 계산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큰 물량이 들어오는 자리들은 양봉으로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 물량이 나왔던 자리에 고점과 기준을 잡아가지고 중간치를 구하면 한 2, 3% 차이 내로 비슷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구해보려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봤을 때 오늘도 들어왔으니까 15만 1,700원으로 잡고 그리고 10만 7,100원이 이 양봉에 나왔던 저가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계산기를 한번 꺼내가지고 계산을 해봅시다. 자, 15만 1,700원 하고요. 더하기 아래쪽 가격을 같이 더해줄게요. 이렇게 더해가지고 값이 나오면 이거를 반으로 쪼개면 중간값이 나오겠죠? 12만 9,400원이다.
그래서 세력의 매집가는 12만 9,400원, 즉 13만 원 정도 수준으로 된다. 근데 지금 현재 이 가격이 거의 진짜 잘 맞습니다. 그래서 12만 9,400원 이렇게 잡아주시고,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고점대 흔들기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기준대로 우리가 가져가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목표가를 우리가 산정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추세상에서 파동으로 계산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파동이 이 구간에서 일단 깨가지고 밀려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제가 마디로 잡아가지고 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이 고가를 갱신하는 구간 전에 10만 7천 원이었고요. 지금 15만 원이죠. 그래서 위에 올라온다면은 19만 원 정도 수준을 일단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가 첫 번째 기준점을 잡는다 그랬잖아요. 월봉과 기준점을 한번 보면은 월봉에서는 자 보시면 19만 원이죠.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2020년도에 고점이 나왔던 자리가 19만 원인데 우리는 지금 이 파동을 가지고 이 두 개의 움직임을 가지고 가격을 계산했더니 19만 원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상승에 대한 움직임, 상승에 대한 폭의 끝자리 같은 경우도 세력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목표가 구간을 일단 19만 원 선까지 가져가면서 그 상황이 왔을 때 추가적인 고점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거는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표가를 잡았는데 이 목표가까지 가는데 너무 쉽고 너무 빠르고 너무 강하게 올라오면서 또 대우건설처럼 새로운 재료가 터지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목표가를 상향하게 되니까 그때 또 우리가 상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LG전자에 대해서 목표가와 세력 매집가 그리고 앞으로 전략까지 한번 디테일하게 잘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윗꼬리에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가 고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포인트에서 제가 타점 드릴 거니까 그 단타 타점 매도 목표가 드릴 때 그때 한번 오늘 물리신 분들은 그거에서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LG전자 내용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